이번에는 가우스 함수 그래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아이고,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범위 나눠서 가우스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고 있는데, 얘도 좀 더 일반적인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거 알아두시면 뭐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죠.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거 한번 제가 수업할 때 여러 번 이거 수업하기 힘들어요. 그림 그리기가 복잡하거든요. 칠판이라서. 여러분 연습장에 하는 건 괜찮은데 칠판이 많이 지저분해질 거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잘 들으시고요. 안 되면 집에 가서 영상을 또 보세요. 얘도 책에 있는 것처럼 그런 깔끔한 녀석 말고 조금 복잡하게 생긴 거. y는 fx가 뭐 어쩌다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고 뭐 없어도 되지만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이렇게 생긴 fx를 가지고 우리는 뭘 그릴 거냐면 식 전체에 가우스가 씌워져 있는 가우스 fx 이 녀석이랑 fx 빼기 가우스 fx랑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건 이 두 가지만 잘 그릴 수 있으면 해결됩니다. 식 전체에 가우스 씌워진 거, 쟤는 fx에서 가우스 fx를 뺀 거. 이렇게? 그래서 그림 그려볼 텐데, x축은 그냥 예의상 그리는 거고요. 기본이 좀 크게 그려야 되려나? 기준이 되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보기 편하게 좀 넓적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게 여러분이 연습장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거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필 가지고 보통 그려요. 이 상태에서 뭐 하냐면 가우스라는 건 정수될 때까지 숫자를 작게 만드는 거죠. 흔히 가우스는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즉 같거나 작은 최대의 정수다 그 얘기잖아요. 즉 작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같으면 어쩔 수 없고 작아지란 이야기니까 fx 입장에선 만약에 fx의 값 자체가 정수였으면 가우스를 씌우나 마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fx 값이 정수가 아니면 그때는 정수될 때까지 작아지라는 거야. 크지 않은, 즉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니까 작아지다가 정수가 되면 멈추란 이야기예요. 그럼 fx의 값이 작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림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보조선을 그어요. 어떤 보조선을 그으냐면 정수 y좌표가 정수인 점. x축은 y가 0이니까 있고요. y가 1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y가 1인 거. 이거 접한 거예요. y가 2인 거. y가 3인 거. y가 4인 거. 뭐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고요. 0은 x축이니까 안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조선으로 쭉 그어요. 그리고 나서 노란색 원래 곡선이랑 주황색 보조선이랑 만나는 점은 fx의 값 자체가 원래 정수였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애들은 가우스를 씌운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점이 찍힌 상태로 가우스를 씌우든 말든 살아남을 거예요. 가우스를 씌워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 사이사이에 껴있는 애들이 문제인데 포인트는 뭐라고? 작아지는 거라고. 정수될 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요 선분 위에 있는 각각의 점들이 0이 될 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정수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던 애들 누가 되냐면 다 얘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있는 애들 누가 될 거야? 다 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정수될 때까지 밑으로 내려와요. 각각의 점들이 다 마치 먼지 털듯이 탈탈탈 털어서
다 얘네들이 될 거라고. 이 위에 이렇게 쌓이게 될 거라고요. 요 선반에. 얘네들도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얘네들도 밑으로 다 내려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쌓이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 점들이 밑으로 털어서 밑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강조하고 있는 건지 이해되죠? 작아지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요 사이에 있던 애들도 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필요 없는 보조선들이랑 원래 있던 곡선까지 싹 지우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예요. 약간 멀미나게 생겼지만 이거야 이거. 이렇게 생긴 게 가우스 fx 그래프가 돼요. 보시다시피 가우스 씌웠기 때문에 y좌표는 맨날 정수여야 되죠. 또 y좌표 정수밖에 없잖아요. 치역이. 마이, 마일, 0, 1, 2, 1, 2, 3, 4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얘가 가우스 fx를 그리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저걸 이제 응용하는 건데 얘도 그려보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fx 그래프 넓적하게 대충 그리고 얘도 정수가 되도록 하는 보조선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보면 요거랑 저기는 안 그립시다. 이렇게 잘라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질 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fx가 요 구간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이거 어차피 0이죠. fx의 값이 0에서 1 사이면 가우스 fx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그냥 살아있어요.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근데 1이 딱 되는 순간 fx의 값이 1이 딱 되는 순간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서 빵이 돼요.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y좌표가 1에서 2 사이거든요. 1점 얼마 되는 애들이야. 1점 얼마 되는 애들은 가우스 씌우면 1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점 얼마만 남아요. 0점 얼마만 남는다고. 즉 1만큼 밑으로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밑으로 한 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2하고 3 사이에 있는 애니까 다 2점 얼마거든요? 그거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사이에서 얘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 그림 그대로 딱 밑으로 내리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있는 애는 얘 밑으로 끄집어 내려서 그림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얘는 오히려 위로 끌어올려야죠.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위로 올려요. 그래서 이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얘도 필요 없는 걸 다 지우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렵지. 어려우니까 수업하는 거지. 얘는 나중에 그 2학년 1학기 때 되시면 상용로그라는 곳에 가서 이런 식의 표현법을 보게 될 거거든요. 얘는 fx의 정수 부분만 남기는 거고요. 이건 fx의 소수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점 얼마만. 그러니까 이건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만 갖는 거고 이건 항상 정수의 값만 갖는 거거든요. fx라는 건 치역이니까 실수 전체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정수만 남기는 거고 그 중에 소수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을 탈탈 털어서 정수 될 때까지 선반에 쌓아 올리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라고? 정수 되게끔 잘라서 자른 뭉탱이를 0, 1 사이에 꽂아 넣는 거예요. 밑으로 탁탁 떨어뜨리는 거라고. 이건 진짜 토막을 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론 얘랑 얘를 합치면 원래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대체적으로 정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요거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디테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품들을 여기에 맞게 끼워 넣으면 원래 거가 되겠지. 그죠?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요거는 연습을 해 두시면
한 번만 제대로 연습해서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나오면 땡큐지. 우린 풀 수 있거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보면 어려운 그래프로 풀었지만 이건 어떤 그래프든 다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고 다시 와서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건 y는 가우스 x예요. 저건 그냥 y는 x에다가 가우스 친 거야. 그죠? 그럼 뭐부터 한다고요? y는 x 그래프 먼저 그린다고요. 얘 그릴 거야. x축, y축, y는 x 그래프 뭐 대충 이렇게 조금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있고 정수점이 되게끔 자를 거라고요. 여기 1, 여기 2, 여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정수되는 데는 다 점 찍는다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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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그 다음 뭐 해요? 정수될 때까지 밑으로 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마치 계단처럼.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처럼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는 건 fx에서 가우스 fx 빼는 거잖아요. 요 그림 그대로 살려서 가보자면 잘라서 뭐 한다고 그 토막토막을 부품처럼 생각해서 0, 1 사이에 다 갖다 꽂아 넣을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된다고. 얘는 그대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 이후에 얘는 이렇게 오는 거지. 이렇게 얘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 녀석이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에 3번은요. x가 가우스가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얘는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없어요. 저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범위 다 나눠서 가우스의 값을 확정하셔야 돼요. 즉 정석대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녀석이 이렇게 x가 가우스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게 섞여 나올 땐 항상 x의 범위가 딸려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우스 x-2라는 값을 먼저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인데 아예 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라면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말은 가우스 x-2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원래 식인 x 가우스 x-2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3x랑 똑같다고요. x가 0에서 1 사이면 가우스 x는 0이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2x예요. 이런 식으로 1에서 2 사이면 얘는 1이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2에서 3 사이면 가우스는 2, 거기서 2 뺄 거니까 0, 그래서 얘는 0x. 이렇게 생각하고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x가 3이면 가우스 친 것도 3, 2 뺄 거니까 1, 얘는 1x인데 3 집어넣을 거니까 요거는 3 이렇게 하나네요. 그래서 얘네 가지고 요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완성해 보면 x축, y축, 마1, 0, 1, 2, 3 까지라고 치고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선 마이너스 3x 이렇게 0에서 1 사이에선 마이너스 2x 이렇게 1에서 2 사이에선 마이너스 x. 원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1에서 2 사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그리고 2에서 3 사이일 땐 0.
그리고 3일 때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아주 절대값 안 씌웠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안에 들어있는 x 가우스 x-2고 그 다음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마지막 절대값만 씌우시면 위에 있는 건 내비둘 거고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거 접어 올려야죠. 식 전체에 절대값 붙은 거니까 요거에다가 얘까지 오겠죠. 이 빨간색으로 좀 색깔이 비슷해서 그렇다면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저 마지막 3번이에요. 이건 이렇게 찾지 않으면 찾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가우스가 섞인 거랑 안 섞인 거랑 가우스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범위 나눠서 따로 찾으셔야 되고 식 전체에 가우스가 있거나 아니면 fx에서 가우스 fx를 빼는 형태로 섞여 있는 녀석이면 아까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고 그죠? 지금 딱 이해가 안 돼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연필이랑 볼펜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우리 봐야 될 건 2차 함수 곡선인데 이 차 함수는 우리 언제 처음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중등부 수업 안 해서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알아요. 대충 다 알아요. 그죠? 중3 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 적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아닌가? 중2 때인가? 아무튼 뭐 언제 배우든지 간에 아무튼 배운 적이 있고요. 보면 출발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얘기하냐면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하냐면 저걸 전개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포물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요 포물선이라는 건 심각하게 들어가면 다른 것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 아는 2차 함수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거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책에 있는 걸로 빨리 얘기해 보면 출발은 이거예요. 2차 함수라는 건 역시나 꼭지점이 중요하죠. 꼭지점 어디냐면 0,0이고요. A가 하는 역할은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절대값 A가 커지면 점점 더 뾰족한 그림이, 절대값 A가 작아지면 점점 더 넓적한 그림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은 그 정도로 끝입니다. 두 번째로 얘는 뭐 하는 거야? 평행이동. 어떻게 평행이동?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A에 따라서 얼마나 뾰족하냐, 얼마나 넓적하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결정난다고 했는데 뒤에 오는 MN은 이 모양이랑은 상관없다는 얘기야. 뭐만 상관있다고? 꼭지점만 상관있다고. 평행이동 한 거니까. 원래 0,0이었고 이게 M,N으로 평행이동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개한 게 요 다음 모양새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게 두 개 이렇게 같이 볼까요? 같이 안 되네. 아 여기 같이 있네. 여기서 보시면 이 B하고 C는 누구한테서부터 온 거냐면 꼭지점의 X좌표랑 Y좌표한테서부터 온 거야. MN. 그죠? 그럼 이 A는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최고창의 개수인 A만 똑같으면 잘 움직여보면 겹칠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이 모양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 A 혼자 결정하는 거라고. A 혼자. B하고 C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꼭지점의 위치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대부분의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냥 전개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이걸 쳐다보고 이제 이 모양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하죠? B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꼭지점의 X좌표. 뭐 좀 더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대칭축. 야, 대칭축 어디? 마이너스 A분의 B. 대칭축 어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죠. A랑 B랑 둘이 부호가
같으면 왼쪽, 다르면 오른쪽. 같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A랑 B의 부호가 같다는 건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부호가 같다는 건 대칭축이 음수란 이야기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에 대칭축이 있다고. 꼭지점이 왼쪽에 있다고. A, B 둘이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에 있다고. C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얘 뭐 하는 거야? Y축이랑 만나는. Y절편. 그죠? X에 0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Y절편. 그럼 실제로 C 하나만 쳐다봐서는 꼭지점을 알 수가 없네요. 그죠? 꼭지점을 보려면 결국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여기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나? 손으로 쓰기 귀찮은데. 여기다.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이런 모양새가 돼요. 그래서 이거 꼭지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이에요. 이게 꼭지점이라고. 이차함수 꼭지점. 그래서 왜 우리 그런 거 하죠. 이차함수에서 자리가 되나? 그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이랄까? 생긴 모양새를 살펴보면 총 6개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총 6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냥 도식적으로 보자면 그럼 이 6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뚝 잘라서 앞에 있는 3개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 뒤에 있는 거 3개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 그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예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는 2개는 X축이랑 2점에서 만나요. 얘네는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한다고 표현하죠. 얘네는 안 만나요. 이건 뭘로 판단하죠? 판별식으로.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요거는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죠? 왜? 왜요? 왜? 왜? 판별식은 원래 뭐 하는 거야? 근이 몇 개인지. 실근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건데 네. X축과의 교점의 개수도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할 땐 이렇게 하죠.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꼭지점이 이거라며 Y좌표만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보면 앞에 있는 거 3개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야. 분모가 양수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요. 음수. 꼭지점이 음수.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 X축 밑에 꼭지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X축이랑 2번 만난다고요. 오케이? 판별식이 0이면 꼭지점의 Y좌표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최고차항은 양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붙었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양수.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판별식이라는 건 C는 C 혼자서는 그냥 Y절편만 나타내는 거지 꼭지점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대신에 이거 전체적으로 판별식이라는 걸 살펴보면 얘는 꼭지점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꼭지점이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혹은 X축에 딱 걸쳐 있는지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의 A와 B, C 쟤네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였고 이 대칭축 너무 중요한 녀석이에요. 그죠?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도 맨날 나오는 거고 2차 함수 그러면 대칭축부터 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걸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 그렇구나 아시면 되죠.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포물선 2차 함수 식을 찾는 건데 꼭지점 나왔으면 이걸로 찾으라는 거고 X절편 나왔으면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찾으라는 거고 그것도 아니야. 그냥 주어진 세 점이면
대입해가지고 연립하세요인데 이것도 뭐 꼭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도 돼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근데 이제 얘가 좀 편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프 그리랍니다. 얘부터 그려보죠. 식 전체 절대값 어떻게 그린다고? 일단 그리고 밑에 거 접어 올린다.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얘부터 그려야겠다. 그렇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간편한 건 인수분해가 되면 x절편 찾는 거고 혹시 안 되면 꼭지점 찾는 거고. 근데 얘는 인수분해 되잖아요. x축, y축,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생긴 모양은 왜 화내고 그래? 이렇게 생겼죠. 그 상태에서 절대값 씌우면 누가 된다? 내려오다가 꼬불탕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그죠? 얘가 1번 그래프가 되더라. 되죠? 2번은요.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지만 실제로 이건 누구랑 같은 거라고?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4 절대값 x 더하기 3 이거랑 같은 거라고. 그죠? 절대값 x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린 뭐부터 그린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얘 먼저 그린다. 근데 이건 그림을 그리려고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이 1, 3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에 여기 1, 여기 3 이라고 치면 원래 곡선은 이런 모양새가 될 텐데 이 상태에서 뭐 한다고? x에만 절대값 x가 0보다 크면 그냥 그리고 x는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괄호 2번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3번은 y에만 절대값이니까 뭐부터 그린다고? 절대값 없는 거. 이렇게 생긴 녀석 먼저 그린다고요. 역시나 인수분해가 되죠. x 더하기 1, x 빼기 3.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x축, y축은 귀찮으니까 안 그릴게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 그래서 원래 곡선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예? 마이너스 1이 왜 안 지나갔을까?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 중에 뭐 한다고? y가 0보다 큰 거만 남기고 y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참고로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절대값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없죠? 절대값 씌워서 되는 거 없잖아. 그래서 x좌표 0일 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빨간색 그래프만 남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지난번에 아까 시간에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고요. 2차 함수는 너무 쉽죠? 내가 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죠? 응. 하지 마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는 거예요. 1번 포물선의 꼭지점이 3,4래요. 최고차항 계수 2 꼭지점 3,4 되죠? 전개하면 되잖아. 아 너무 쉽다. 오. 아우 안 할래. 얘는요 부호를 조사하세요. 아 요 정도도 되지 않을까?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아 많이 했던 거지. 쌤 초딩 문제 빨리. 내 동생도 풀어. 동생 몇 살인데? 5학년. 왜 뭐냐? 에휴 됐어. 넘겨. 아 요 정도는 해야죠. 요건 하자. 네. 근데 정신 나가는데. P가 의미하는 실수의 값을 가지면서 다음 포물선 꼭지점 자체 방정식을 구하래요. 꼭지점 찾으라 그 얘기네. 꼭지점 찾아보죠 뭐. x제곱 마이너스 2px 어쩌고 저쩌고네요. 꼭지점 찾으려면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죠. x 빼기 p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p. 그러면서 꼭지점 어디다? P, P 제곱 마이너스 p,
P제곱 마이너스 2P.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얘가 X좌표잖아. 얘는 Y좌표잖아. 네. 그래서 이제 P를 소거하면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X랑 P랑 같은 거니까 결국 이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을 X, Y라고 해보면 이렇게 쓰지 말고 꼭지점의 좌표, 요게 X좌표, 요게 Y좌표니까 요 점을 어떻게 움직인다고? 어디로 움직인다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곡선 위를 움직이게 된다고요. 왜요? P, P제곱 마이너스 2P니까 요게 X좌표, 요게 Y좌표. 그래서 P랑 X랑 같은 거야. 그래서 요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잖아요. 이렇게 생긴 곡선 위에 요 꼭지점이 존재한다고. P랑 X랑 왜 같아요?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라고 할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랑 Y좌표가 P랑 얘라고. 그래서 이 점을 나타내려면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잖아. 왜 이래. P가 X, P제곱 마이너스 2P가 Y좌표라고. P 대신 X 썼다고 그래서. 네? 아, 문제 살짝 바꿀까? 아니요. 괜찮아요. 바꿀 거야. 왜요? 시간 많아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PX 더하기 2P제곱 마이너스 2P야. 꼭지점 찾아.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면 2P,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P의 제곱 마이너스 2P 제곱 마이너스 빼기 2P제곱 마이너스 2P. 그죠? 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2P, 2P, 마이너스 2P제곱 마이너스 2P.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럼 꼭지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8P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얘가 X고요. 얘가 Y인 거야. 그지? 꼭지점의 좌취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인 거잖아. 써보면 2P가 X인 거고 마이너스 2P제곱 마이너스 2P가 Y인 거야. P를 없앨 거라고. P 대신에 2분의 X 넣으라고. P 대신에 2분의 X 넣으라고.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2분의 X.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고요.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아까는 공교롭게도 X좌표가 P였기 때문에 X랑 P랑 같은 거고 다르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오케이? 뭐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간단한 3차 함수 그래프고요. 말했지만 복잡한 3차는 내년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간단한 기준이 누구고? 참고로 하나도 안 간단해. 3차 함수 곡선의 개형은 내년에 배우는 걸 미리 한 꼭지만 떼와서 보면 3차 함수 곡선의 개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하나는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고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하나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생겼어요. 저 두 개는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밑에 두 개. 아니 완전 달라요. 왜 다르냐면 얘는 평평한 점이 여기 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얘는 여기에 평평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평평한 점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 얘는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거. 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걸 기준으로 그래프 세 개로 나눴는데 여기서 뭐 나오는 거냐면 얘만 나와요. 얘보다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식도 간단하게 생겼어요. 네. 얘는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 나머지 애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간단한 녀석이다 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y는 a x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자고 했는데 뭐 세제곱 3차 함수는 우리 처음 보는 거니까 하나씩 해보면 a가 1일 때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냥 y는 x 세제곱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x축 y축에 1을 대입해보면 1,1이에요. 1 대입하면 1 나와요. 물론 0 대입하면 0 나오고요.
1 대입하면 1 나와요. 2 대입하면 8 나와요. 2 대입하면 1, 2, 3, 4, 5, 6, 7, 8.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되게 엄청 가파르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 사이에선 2분의 1 집어넣으면 8분의 1이에요. 0.5를 집어넣으면 0.125가 나온다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나와요. 엄청 가파르게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양수 넣어서 음수 나올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0,0에서 진짜 엄청 납작하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1,4분면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x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y에 그대로 마이너스 나오죠. 이 그림 그대로 원점 대칭 이동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얘가 a가 1인 3차 함수 곡선이더라. y는 x세제곱.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꼭지점 근처를 과장해서 그렸는데 요 그림을 축소해서 그리면 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2차 함수 곡선은 x축에 오다가 치고 올라가죠. 접한다 그러잖아요. 요거 중근이잖아. 완전 제곱식. 요건 세제곱이어서 오다가 치고 내려갈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게 3중근, 세제곱짜리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간단한 3차다라고 나온 거고, 여기에서 A의 부호가 음수로 바뀌면 그냥 식 전체를 뒤집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 얘기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이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써진 거니까 x축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y축 대칭 이동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원래 얘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거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x를 x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이죠. 이건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fx랑 똑같다.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fx를 y축 대칭 이동한 거, 이건 fx를 x축 대칭 이동한 거. 요 마이너스를 얘 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건 뭐 한 거야? x축 대칭 이동하고 나서 y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원점 대칭 이동한 거예요. fx를 원점 대칭 이동해도 원래 fx랑 똑같아. 왜? 지 스스로가 원점 대칭이거든. 그래서 요게 fx가 원점 대칭이라는 걸 나타내는 특징식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3차라는 건 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게 돼요. 뭐 좌우를 바꿨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위아래를 바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확실한 건 뭐냐면 A가 양수면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녀석이고요. A가 음수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이에요. 오케이? 생각해봐. 얘는 X가 엄청 작은 음수면 Y도 엄청 작은 음수겠죠. X가 엄청 큰 양수면 Y도 엄청 큰 양수예요. 근데 이건 X가 엄청 작은 음수면 얘는 양수죠.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잖아요. 뒤집어진다고. 오케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그냥 Y좌표가 2배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위로 더 늘어나는 거야.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평평해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요 절대값이 작아지면 좀 넓적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A가 하는 역할은 부호가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를 정하는 거고 절대값이 얼마나 더 일자처럼 생겼는지 좀 넓적하게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 꼭지점 근처를 보니까 그렇지. 그래프 자체를 크게 보면 거의 Y축에 딱 붙어있는 녀석이에요. 생각을 해봐. 이거 1 넣으니까 1,1 나오지. 2 넣어도 8 나오고요. 3 넣으면 27이에요. 4 넣으면 64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4칸 가면 64칸 가야 돼. 손으로 못 그려요. 그냥 Y축에 붙어서 쭉 내려오다가 꼬불탕 이러고 쭉 다시 내려가는 그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대부분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하나 더 나오는 건 그냥 평행이동하는 정도거든요. 여기 0,0인데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꼭지점은 2차에서나 포물선에서나 쓰는 거고 요 점을 지칭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0,0인 요 점이 평행이동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 개형에 대한 건 16번 얘기고요. 16번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 보면 요 3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녀석이에요. 이건 애초에 어떻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냐면 y는 x세제곱이라는 녀석이었는데 이걸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세제곱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평행이동한 양 자체가 이렇게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에 x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평행이동할 거래. 0,0이 a, a세제곱이 될 때까지. 그럼 a, a세제곱은 노란색 곡선 위에 어딘가 있겠죠. 여기가 다시 0,0인 것처럼 생겼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누가? 얘가. 0,0을 지나면서 a, a세제곱이 마치 꼭지점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원래 누구였을 거냐면 이거였을 거고 이걸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다? x축으로 마이너스 a, y축으로 a세제곱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래서 얘가 된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a, a세제곱 여기 어딘가 있겠지 뭐. 여기까지 끌어올려라. 이렇게랑 이렇게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0,0이 여기까지 가도록. 그래서 이 빨간색 그림 두 개가 그려진 녀석을 고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에 나온 건 우함수, 기함수인데 이거는 나중에도 많이 쓰일 녀석이어서 아까 특징식 이야기 했는데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책에는 우함수, 기함수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옛날 용어여서 안 쓰는 책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다항함수를 생각하잖아요.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이 우함수라는 걸 보통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짝함수, 얘를 홀함수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항식의 경우엔 차수가 짝수인 녀석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차수가 홀수인 녀석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점의 대칭이거나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그런데 요거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서 문제에서 야 뭐 fx가 우함수야, fx가 y축 대칭이야, y축가 짝함수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fx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얘가 중요한 소리고요.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대칭 이동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대. 왜? 지 스스로가 y축 대칭이거든. 자기 스스로가 y축 대칭인 녀석이니까 나를 y축 대칭 이동 해봤자 나랑 똑같다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얘는 누구였냐면 f-x가 마이너스 fx다였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이해 주면 이거 원점 대칭 원래 거 똑같다. 왜? 나 스스로가 원점 대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조금 더 어차피 남은 시간 공부하라면 안 할 거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런 얘기도 되는데 이건 뭔 소리 이게? FA 더하기 X랑 FA 마이너스 X랑 같대요. 이건 뭔 소리야? 평행이동. 이건 무슨 소리야? 아 x 좌표에다 a 플러스 x를 넣었어. 대입했어. 그렇게 뒤집으면 같아진다. x가 여기다. 아무 말 되지 않지? 이건 뭔 얘기냐면 fx가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무슨 소리?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a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 x만큼 왼쪽으로 간 거 함수값 똑같다고.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 가나 왼쪽으로 x 가나 함수값 똑같아.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야. 함수 fx가 무슨 함수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x가 뭐 할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이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1 더하기 x나 f1 마이너스 x나 같다고요. 그죠? f1 더하기 x는 1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1 더하기 x. 정리해보면 요거 x제곱 2x 빼기 2x 날라가고 1 빼기 2니까 빼기 1이에요. f1 마이너스 x는 1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2, 1 마이너스 x. 그래서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x 날라가고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똑같이 생겼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어떤 f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 얘가 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 소리인데 숫자를 넣어보자면 이렇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대로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 왼쪽으로 x 둘이 똑같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도 돼요. 함수값 둘이 같은 점이 있는 거야. x가 0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점 두 개잖아요. 함수값이 같은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를 살펴봤더니 하나는 a 더하기 x고 하나는 a 마이너스 x야. x값에다가 x라는 문자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둘은 계속해서 달라지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얘네 둘의 중점은 항상 a로 일정하더라 라는 거예요. y좌표 둘이 같은 점에 있는데 그 두 점의 중점이 항상 a더라 그 소리야. 그래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다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만약에 a가 빵이면 누구인 거야? 이거인 거야. a가 0인 상태라면 fx랑 f-x랑 같은 거잖아.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죠? 요 앞에 0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아 0을 기준으로 왼쪽 x, 오른쪽 x 둘이 똑같구나. 아니면 두 점의 중점이 항상 0으로 일정하구나. 그죠? 얘가 좀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조금 더 확장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fa 더하기 x랑 fa 마이너스 x를 더했더니 뭐 할까? 2b다. 아 이거보다 이 초가 먼저 해야 되나? 아 이게 0이다 할까요? 0이다. 이건 뭔 얘기하는 거야? x좌표 둘을 더해서 반띵하면 맨날 a야. 정의역의 중점은 a인데 f 머시기 둘이 더하면 맨날 0이래. y좌표의 중점도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f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a, 0이라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인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a가 만약에 0이면 누구라고? 이거라고. a가 0이면 fx랑 f-x 더해서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즉 이에 넘기면 f-x랑 -fx랑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좌변으로 넘겨서 생각해 보면 fx랑 f-x를 더하면 맨날 0이야 라는 소리는 정의역 x좌표 두 개 더해서 0이 되는 x좌표 두 개는 집어넣으면 y좌표 둘도 0이 된다고. 0,0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얘 좀 더 일반화되어 있는 녀석은 이런 녀석들인데 평행이동, 대칭이동, 중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이것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설명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뭐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까? 화장실 갈래. 아 이거만 하면 돼. 아니 나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왜요? 하나만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요. 몇 분 걸리는데요? 2분. fx 더하기 a랑 fx 마이너스 a랑 같대. 좀 다르죠? 네. 이거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a 더하기 x, a 마이너스 x가 같은 거고 이거는 x 더하기 a랑 x 마이너스 a가 같대요. 뭐가 다르냐면 이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y좌표 둘이 같은 점이 있는데 그 둘의 x좌표는 중점이 항상 일정해요 그랬죠. 얘는 중점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x는 변하는 숫자잖아. 니네가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거든요. 둘이 더하면 a가 사라지고 x가 계속 남아요. 중점이 계속 변한다고. 그러니까 대칭은 아니에요. 대신에 y좌표 둘이 같은 점이 있는데 그 점의 x좌표는 차이가 일정해요. 2a로. 무슨 소리야?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주기함수. 주기함수라는 건 2a만큼 딱 간격 만들어서 요거 그대로 복붙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또 반복되고 똑같이 또 반복되고 그런 걸 주기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2학년 1학기 때 가면 나와요. 상학함수 할 때. 주기함수하고 대칭하고 생긴 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건데 뭘로 구분하는 거냐면 얘는 y좌표 둘이 똑같아. 그 중점이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대칭인 거고 중점은 일정하지 않지만 간격이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이건 주기함수구나 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더 좋겠지요. 그죠? 마지막에 예제 하나 있는데 요거요. 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아니면 다녀오세요. 특징식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 홀함수, 그러니까 차수가 홀수인 거, 차수가 짝수인 거 둘이 뺐대요. 차수가 홀수인 것만 있니? 그럴 리가 없지. 뺐잖아요. 뺀다는 거 살아있잖아. 얘는 홀수, 짝수 막 5개 있겠죠. 안 되고요. 얘는요. 홀수랑 짝수 차인 걸 곱했어요. 그럼 홀수 차인 것만 남죠. 아이, 지수가 홀수 짝수잖아. 곱하면 더하는 거니까. 얘는 답이 되겠죠. 이거는요. 나누기를 했어요. 분모가 0이 아니라고 칠 거니까 나눈다는 건 사실은 지수 입장에서는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홀수차만 남겠죠. 이거는 홀수차랑 홀수차를 곱하고 있죠. 그럼 짝수차가 되겠죠. 이건 우함수죠. 합성했어요. 골치 아프다. 얘는요. 짝수차일까? 홀수차일까? 이렇게 홀수 짝수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근데 약간 확실히 안 들잖아요. 그럴 때 뭐 쓰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기함수 이거랑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거 뭐 할까요? 이런 거 2번 같은 거 생각해 보면 f-x, g-x 얘가 기함수였으면 좋겠다는 건 여차저차 정리했더니 이런 모양새가 나왔어. 그럼 기함수인 거고요. 정리했더니 이런 모양새가 나왔으면 우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식 전체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식 전체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원점 대칭의 녀석이고 a 원래 거랑 그냥 똑같네. 그럼 y축 대칭의 녀석이라고요. 그럼 이 중간에 누구 쓴다고? 이거 쓴다고. f 마이너스 x는 누구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fx랑 똑같다고요. g 마이너스 x는 누구랑 똑같다고? 그냥 gx랑 똑같다고요. 그럼 둘 중에 누구라는 거야? 이거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fx 곱하기 gx라는 녀석은 누구랑 똑같다? 아니 기함수다 원함수다? 기함수다 그 얘기라고요. 마이너스 x 넣었더니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아 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마지막에 오는 이 합성도 이 얘기인 거지. g, f, 마이너스 x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f 마이너스 x는 누구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fx랑 똑같다고. 근데 g는 마이너스 x나 그냥 x나 똑같으니까 이건 누구랑 똑같다고? 그냥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럼 g 합성 f는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그냥 먹고 치웠어. 원래 거랑 똑같대. 이거 뭔 소리예요?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판단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오, 오늘 26장 하나밖에 못했네요. 하나밖에 못했지만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연습할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27장, 28장도 짧지 않습니다. 존나 많아. 그런데 27장 28장